네, 풋볼 축구박스 오늘도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오늘 박찬하 위원님이 함께하시는 날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멀리 어디 여행을 떠나셨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해외를 싸다녀? 아니 사실 우리 해외 리그가 굉장히 핫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이 원투펀치의 계획은 매주 박찬하 얼굴이 나오거나 송영주 얼굴이 나오면 식상하니 한 주씩 돌려 쓰자.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난 그거 모르겠다. 난 스코틀랜드로 간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끄고 있어요. 아이, 그렇지 끄지 마! 않습니다. 끄지 마! 끄지 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또 송영주 위원님의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주 보고 싶어하는 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랑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예의상 팬들이 정말 많지 않냐. 아, 실제로 요즘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 팬들은 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 제가 댓글을 좀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원투펀치가 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요즘 제가 잘 읽고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송영주 위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다행이죠. 또 또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어색하신가 계속 봐. 얘기해봐. 거기다 송영주 위원님이 하실 때는 또 송영주 위원님 핫하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핫한 이슈들을 또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이슈, 지금 따끈따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쌀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죠. 네. 네, 데클란 라이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해리 케인의 미래를 예상했는데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지금 바이른 미네로 가는 분위기 진짜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송펠레는 끝까지 송펠레라는 거. 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나의 고단수죠. 여러분을 살짝 이렇게 속이면서도 시선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이, 그게 매력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이 하베르츠를 영입했을 때 그리고 맨시티가 그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라이스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다들 아스널 팬들이 조금 이거 어떡하지 라이스 못 잡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렇죠.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좀 보들보들 떨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영입 단계 거의 마무리 지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다들 지금 나이스 하고 외치고 있을 거예요. 라이스 나이스. 네, 아스널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널 팬들의 입장에서는 카이 하베르츠 영입하는데 6,5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 하베르츠에게 6,500만 파운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총알이 계속 있진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하베르츠 영입이 필요해 이런 의구심도 좀 갖고 있을 때 네. 라이스 영입을 위해서 9천만 유로를 비드했단 말이에요. 7,500만은 기본 이적 유로, 그리고 1,500만은 옵션으로. 그래서 9천만 유로를 비드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맨시티가 그러면 우리도 9천만 줄 테니 라이스 우리 다오 웨스트햄에게 네.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시티의 제안은 기본 이적료가 8천만이었고 옵션이 1,000만이었단 말이죠. 그럼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기본 이적료라도 500만 파운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맨시티 쪽에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쵸. 아스날 팬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아스날 팬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한준희 씨부터 정말 많거든요. 한 하룻밤 동안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불안불안했죠. 네, 그래서 아스날이 3차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총 이적료가 1억 500만 파운드. 기본 이적료가 1억 파운드고요. 옵션으로 500만 파운드 해서 웨스트햄과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협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내용은 이 이적료 상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5년 이내에 다 상환해라. 다 지불해라 이런 입장이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둬서 한 5년 동안 분할해서 지불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합의를 볼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정해졌다. 네. 그리고 만약에 라이스가 1억 500만 파운드에 이적하면 이거 기록입니다. 기록이죠. 네, 잭 그릴리시가 아스톤 빌라에서 맨시티로 이적할 때가 1억 파운드거든요. 그래서 영국 선수로서는 가장 비싼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1억 500만 파운드니까 그러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이적료죠. 그렇죠. 또 아스날 팬들은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아스날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가
니콜라 페페였습니다. 페페죠. 네.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아스날 팬들이 싫어할 텐데.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네. 페페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서 새로운 이적료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면 라이스가 들어왔을 때 아스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외대고로 라이스의 모습을 같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스를 외치고 있는 아스날 팬들이 진짜 많을 텐데, 데클란 라이스가 사실은 뭐 아스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클럽에서 좀 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클런 라이스가 워낙에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백부터 시작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볼을 탈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위치 선장이 좋고 태클이 좋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수비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볼을 전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롤, 8번 롤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중앙 미드필더 역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데클런 라이스에게 관심을 드러냈는데, 이 데클런 라이스가 웨스트햄하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컨퍼런스 리그 우승한 다음에 데클런 라이스를 잡기는 힘들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떠난다. 그럼 우리도 한번 찔러보자.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가장 앞선 것이 아스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제한, 2차 제한, 3차 제한, 3고 초력 끝에 영입하기 직전이고, 맨시티도 상황 딱 보다가 우리도 한번 밀어 넣었는데 이게 안 됐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원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정말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정신력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또 아스널에서도 좀 캡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정신력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까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중원에서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중원에서 다른 선수들도 독려하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손주 씨가 얘기했듯이 외대고루하고의 호흡,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외대고루와 데클런 라이스, 야 이거 완벽한 호흡이 될 수가 있겠다,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겠다, 정순주와 송영주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조합이면 장난 아니네. 네, 한번 쓱 넣었는데 고맙습니다. 반응해줘서. 제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스날이 필요했던 게 삼선의 보강이었고, 지금 하베르츠하고 라이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쓸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 데클런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아쉽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쳤는데, 아마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3선의 기동력과 스피드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선 라인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니트 자카 같은 경우에도 레버쿠젠 같은 팀하고 연결이 되면서 떠날 거라는 얘기가 있고, 토마스 테파티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하고도 연결되고 유벤투스하고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에서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데클런 라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3선은 재편하겠다.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만약의 경우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한다 할지라도 이 데클런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마치 4-3-3처럼 한 명이 올라가서 메잘라 역할하듯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맡기고 그 대신 수비력이 뛰어난 라이스가 뒤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공격 중에 공격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쵸. 미드필더 한 명이 또 올라가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베르츠 영입이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는 가짜 9번 역할 또는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실 레버쿠젠 시절부터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중앙 쪽에서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하베르츠하고 데클런 라이스를 맞춰놓거나, 아니면 하베르츠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더 잘한다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외대고루를 살짝 내려서 외대고루하고 라이스하고 호흡을 맞춰놓거나, 그 대신 공격을 전개하면은 외대고루도 올라가고 하베르츠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계획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아니 데클런 라이스 사는데 1억 500만 파운드, 카이 하베르츠 영입하는데 6,500만 파운드, 1억 7천만 파운드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아스날이 이번 여름에 쓰려고 하는 금액이 2억 파운드래요.
그러면 3천만이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팀버가 지금 남았잖아요. 네. 하베르츠 원했고 라이스 원했고 팀버 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버 영입까지 이루면은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팀버를 영입해서 센터백으로 쓸지 라이트백으로 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팀버 영입하면서 수비까지 보강하면은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정말 빠르게 지금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냈다 쓰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빠르게 보강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성사를 시켰고 네. 아, 물론 이제 오피셜이 나와야지만 봐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갑자기 막판에 막 뒤집히는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내가 했다고 또 뒤집히면 나 진짜 화낸다. 웨스트햄 그러지 마! 아, 오피셜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성사되기 직전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거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가오는 시즌에는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돼요. 그럼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니 나름대로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전방에서 제주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역할을 해줬고 이선 자원들은 아스날은 매우 좋으니까 그리고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찾아 나가니 결국 3선 라인에서의 강인함 그걸 좀 보강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아스날은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팀버까지 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승 가능성? 아니 우승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팀을 우리 원투펀치에서 얘기를 하지만 경쟁이 너무 빡세. 거기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스날 팬이라면 1차적인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이상 그리고 다음 시즌도 4위 이상의 기록 그래서 또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그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 올 시즌처럼 아예 전반기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한다면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죠. 우승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은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길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려고 그럴 때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적 시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데리고 또 이 이후에 어떤 이적 소식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아스널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되겠죠? 네. 네. 데클런 라이스가 아스날에서 매우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니어 파이팅! 종민 파이팅! 네. 파이팅!